금투세를 시행하면 대상자가 10배 증가해서 15만 명입니다. 이 15만 명은 전체 투자자의 1%, 네네. 한 1,500만 명의 1%인데요. 사람은 1%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얼마일까요? 저희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개인 주식 보유 상위 1%가 전체 개인이 보유한 주식의 50% 이상을 가지고 이분들이 일부라도 주식을 판다면 과연 주식시장에 영향이 없을까요? 돈이 들어와야지 내가 끼우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잘 되어야지 기업이나 투자자도 이익을 보고 그렇죠. 경제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 이용주 국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국민분들에게 지금 금투세가 무엇이고, 그리고 금투세가 그럼 유예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합당한 이유들을 좀 말씀해 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투세가 왜 생긴 거죠? 금투세가 참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국민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주식, 채권을 전면 과세한다. 다만 국내 상장 주식은 이익 5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네. 것입니다. 과거의 손실을 상기함으로써 또 과세하지 않는, 즉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에 이익이 나도 손실만큼을 줄여줘서 과세하지 않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 나름대로는 또 합리적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부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유예해야 된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유예하는 게 나은 이유는 뭐예요? 금투세는 세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입니다. 즉, 하지만 현실 부합성 측면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상장 주식의 26%를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이 부분이 원래 30%였습니다. 지금은 그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이 성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줄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매도를 위주로 하지 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의 경우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력 있는 개인이 주식시장을 이탈한다면 매수 주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과세자가 이제 15만 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5만 명이라고 해도 0.8%밖에 안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테니 유예하지 말고 이걸 뭐 도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1%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얼마일까요? 저희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개인 주식 보유 상위 1%가 전체 개인이 보유한 주식의 50% 이상을 가지고 이분들이 일부라도 주식을 판다면 과연 주식시장에 영향이 없을까요? 국내 주식의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소액주주 비과세라는 가장 큰 장점,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없어진다면 많은 개인들이 미국 시장으로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일부에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유예하는 거는 고액자산가들만 득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떠세요?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에서 팔아서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난 사람을 과세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소득 기준이지 주식 보유 등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도차익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이들을 고액자산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액자산가에게 정말로 과세하려면 현재처럼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하고 금투세를 유예하고 현재처럼 대주주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걸 개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투자의 어떤 시장이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금 조달 창구인 거잖아요. 큰 손들이 혹시라도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발을 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걸까요? 예, 그 자금 조달이 저는 영향을 받을 거로 봅니다. 기업들이 많은 자금을 조달해서 그 자금을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신규 먹거리를 위해서 많이 투자했는데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줄어든다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하고 경기 침체 등으로 지금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할 때 많은 금리를 부담하고 또 발행도 잘 안 되는 거 그러면 기업 부담이 증가하는 거죠. 제가 일선에 있는 증권사 쪽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채권 매수한 사람의 무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 매매 차익이 과연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한 금투세 포함 여부도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고려하려면 지금 당장보다는
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건가, 단순히 그냥 좀 주식 투자로 돈 좀 버는 사람들이 나 세금 깎일 것 같아 이러면서 지금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들 좀 많은 분들에게 인식시켜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충분한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국 정책관 이용주 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금을 공부하면서 세금의 역사에 대한 책을 또 읽어보았습니다. 네네. 세종대왕께서 토지에 대한 조세제도인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에 흉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네네. 이러면서 그때 층구기를 개발한 거죠. 아. 층구기를 가지고 흉년이냐 흉년이냐 네. 강수량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전분 6등법 뭐냐면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가지로.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애민사상으로 국민들의 어떤 세부담을 좀 합리적으로 하자. 그러니까요. 적정하게 부담하자. 그리고 좀 흉년이거나 또 비옥도가 낮은 데는 세부담을 줄여주자. 네. 이렇게 해서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도 세종대왕께서는 본인이 독단적으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전국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17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시범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6년간에 걸쳐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새롭고 중요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충분한 여론 수렴,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전 준비, 그 효과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리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